예, 8월 9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랑 카페에도 좀 게시글을 좀 올리고 있는데요. 같이 보통은 블로그 올릴 때 좀 파일이나 뭐 이런 자료들이 있는 것들은 여기 좀 그날그날 에버노트에다 공유한 링크를 좀 걸 테니까요. 거기서 좀 파일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 보시려는 자료가 없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 커진 미중 무역 전쟁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어제 저녁에 나왔던 소식이었죠. 160억 불 관세 폭탄 주고받았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160억에 대한 그 대등한 보복 관세 부분으로 중국도 똑같은 날 이제 실시한다는데요. 석유나 차 등 333개 품목의 맞불을 놨고요. 똑같은 날 23일부터 부과하기로 했죠. 지금 이 품목이나 이런 걸로 보면 지금 이제는 여기까지 500억 달러는 끝났고요. 이제 미국이 이제 2천억 달러 부분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맞대응하는 게 이제 중국은 600억 달러인 거죠. 대충 보시고요. 한번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저까지 진짜 간다면 조금 문제가 될 것 조금이 아니라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내용 보시고요. 미국에서 했던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반도체 장비가 58억 달러 정도, 플라스틱이 22억 달러, 구정 철강이 8억 달러, 전기모터가 7억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네요. 배터리 저도 목록을 봤는데 뭐 그냥 번역을 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오늘 오전에 간밤에 유가가 좀 많이 좀 내렸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테슬라 그 자진 상폐 부분이 조금씩 계속 문제가 좀 되나 보네요. 이게 실제로 좀 가능한 건지 괜히 한 얘기가 되는 건지 그건 잘 좀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저게 진짜로 실제로 저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목표 금액 달러도 지금 420 달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저러면 사법당국의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시나리오 업데이트 뭐 이래가지고 좀 메리츠에서 레포트가 나왔고요. 요즘 레포트들이 전에는 한 방향이었는데요. 레포트들이 보통 적어도 11월 중간 선거 때는 일단은 마무리 질 거다. 뭐 이런 류의 글들이 뭐 레포트들이 주였는데 요즘에 이제 반반 아니면 조금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레포트들이 좀 치우친 것 같은데 굉장히 이 레포트는 장기화의 서막인가 이러면서 물음표에 찍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고요. 해결이 될 거다라는 의견이고 지금 그 고려할 세 가지 요인으로 미국 관세 부과 시점이 추가 지연될 가능성이라 얘기가 있고 지금 원래는 8월 23일부터인가 26일까지 저거 2천억 달러에 대한 부분으로 청문회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금 그 이의제기 시한이 기존 8월 30일에서 9월 5일로 좀 미뤄놓은 상태고 지금 저것도 따지고 보면 지금 500억 달러 되는 것도 7월 달에 시작을 해서 겨우 지금 500억 달러가 마무리된 거죠. 그렇다고 치면 저 200억 달러도 과정이 뭐 청문회 거치고 뭐 이의 제기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빨라야 10월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중간 선거에 그 근접한 시점이라 11월 중간 선거에 근접한 시점이라서 좀 그때까지 갈까라는 의문이 좀 붙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소비자들의 비용 상승형 인플레를 야기할 3차 관세 부과를 실행에 옮길 것인가의 문제이다. 1, 2차에 없는 섬유, 의복, 가죽, 가구, 식료품 등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실제 저게 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결국엔 보수층을 집결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미국과 지금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자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노출이 되면 중간 선거에 이룰 게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 3차 관세 부과 부분 2천억 달러는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코멘트 같고요. 1차, 2차 관세 대상 품목, 3차 관세 대상 품목 뭐 이런 부분들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미국의 경제적 영토 확장에 대한 중국의 스탠스가 부분적으로나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지식산권국에서 8월 8일 날 지식재산권 보호 심화의 건이라는 문건을 좀 공개했다 그러고요. 중국이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중국이 미국 중 요구를 추가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 재개 가능성이 여전히 무게가 실린다라고 코멘트했고요. 이게 지금 그것의 연장선인지 잘 모르겠고 오늘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었죠. 그 부분이 이제 나온 얘기가 그 증감회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 외국인 투자 관련된 규제 완화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리커창 총리를 체어맨으로 한 내셔널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리딩 그룹이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같은 부류의 얘기고요. 이게 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사이트인데요. 영문으로 된 사이트인데 이게 날짜인지 여기 번호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날짜가 아니라 좀 무슨 번호처럼 매겨놓은 건데 최면스 액티비티즈가 아마도 리커창 총리에 대한 얘기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거 China to further open share market to foreign investors. 이게 좀 외국인 투자 개방에 관련된. 근데 내용이 조금은 저도 뭐 제대로 번역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은데 하여간 여기 하면 거기서 나온 내용을 인용해서 좀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장 막판에 그 김동연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 산업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즉 8대 산업에 바이오 부분은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전에 그 8대 핵심 산업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속 좀 오래 나오던 얘기고요. 2022년까지 원래는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3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 그래서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핀테크, 에너지 사업, 스마트 공장, 초연결진흥화, 스마트팜 이렇게 8대였는데 거기에 이제 바이오를 껴놓겠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보면 삼성이 얘기한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AI, 5G, 바이오, 반도체 전장 부품 이렇고요. 그리고요, 5G 이동통신 관련 정보 로드맵 부분이 있고 오늘 5G 장비 업체들이 많이 지금 움직였죠. 특히나 이노와이러스까지 많이 움직였는데 어제 그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차들이 특히나 뭐 세코닉스 같은 같이 뉴스가 같이 뭐 공교롭게도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좀 내려왔지만 그런 좀 조금 어떻게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좀 타이밍이 참 그래요. 어떻게 좀 맞춘 듯이 그렇게 기사가 이렇게 나는지 하여간 그렇고요. 근데 제가 어제 하다가 오늘 5G가 살짝 강한 흐름을 보여서 그때서야 그 생각을 잠시 깜빡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노와이리스 같은 경우 이제 스몰셀로 이제 20% 정도 좀 매출 비중이 들어가는데요. 전에도 그 5G 주파수 경매할 때도 그때 제일 중점적으로 뒀던 게 이제 간섭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이노와이러스가 그 주파수 그 선정할 때도 이노와이러스가 좀 급등을 좀 했었고요. 그때 지금 보시면 5G에 또 자율주행 하실 때도 이게 스몰셀이 이제 기지국 간의 이제 간섭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실제로 뭐 차량도 그렇고 뭐 서로 간에 이제 연결을 받다 보면 저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섭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스몰셀이거든요. 그래서 스몰셀 부분으로 이노와이러스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어차피 결국에는 5G랑 연결이 돼서 그 뭐라 해야 되나 자율주행 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게 좀 더 이노와이러스가 스몰셀 때문에 더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자율주행차랑 엮여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시 그걸 어제 했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지나가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하여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체크해 보시고 뭐 지금 생각났다고 해도 지금 5G는 일단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저게
계속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쫓아가는 매매 하면 좀 힘들어질 수는 있으니까 저런 부분들 좀 이슈가 잠시 좀 사그라들고 어차피 그게 이제는 어느 일정 부분 뭐 올해 끝나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또 언젠가 또 타이밍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코미커, 원익 IPS 등 반도체 장비주가 최대 수혜다. 이게 삼성의 투자에 대한 부분 얘기가 있었고요. 요게 좀 ICD 얘기도 좀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그 지금 ICD 부분은 제가 뒤에다 얘기를 해놨나? 하여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은산 분리 완화에도 KT 3년간 K뱅크 출조 어렵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요. 근데 읽어보면 될 것도 같아요. 보니까 뭐 지금 얘기로는 KT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앞으로 3년 가까이 추가 지분 투자에 지금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은행법상 그 주식 10% 초과해서 보유하려면 한도 초과 보유 주주라고 있는데 그게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조세범 처벌법 같은 공정거래 또 죄송합니다. 그냥 혼자 숙제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하지만 금융위가 지금 위반 문제를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해 줄 수 있다는 법률적 단서가 있다나요? 또 KT 쪽은 뭐 그건 경미한 사안이라서 될 거다. 어차피 저렇게 지금 은산 분리도 서로 여야가 합의하는 부분인데 저것 때문에 걸림돌 돼서 좀 못 넘으면 또 무의미해지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월성 이건 뭐 별로 이슈가 안 되긴 하는데 계속 좀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는 문제고요. 월성 핵 폐기물 전형소 88% 차올랐다는데 이게 지금 뭐 이번 달에 뭐 툭 불거져 나온 얘기는 아니고 뭐 계속 심심찮게 나오는 얘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고 7월 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뭐 임시장소 95% 포화되어 있다. 7월 달에도 계속 이런 얘기 있는데 별로 이슈가 안 돼. 저기 해결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방사선 폐기물 저거는 지하에 깊은 곳에 묻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요. 부지 누가 하겠다고 안 하니까 뭐 총 2개랑 이리 봐도 특히나 저 건식 저장 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찼거든요. 하여간 별로 지금 저장 용량하고 지금 현재 그 총 2개랑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데 결론 지금 당장 해도 건설 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건설까지 22개월 걸리는데 그 전에 저렇게 되면 이제 포화돼 버린다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그 새벽에 북한 동창리 발사대 추가 해체 진행 영구 폐쇄 신호탄 이런 기사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코멘트에서 이제 찾아볼 푸는 게 발사대 해체는 북미 합의 넘어선 조치 이런 부분들이 좀 경협주에는 좀 좋은 소식이었겠죠. 또 다른 소식이 하나 있었구나 참. 그리고 이게 지금 아마도 장 마감 후에 그 소식이 나온 것 같은데 뭐 시간에는 경협주들이 좀 상승을 한 것 같더라고요. 남북 고위급 회담 13일 판문점 개최를 하는데 정상회담 준비를 협의한다고 그래서 북측이 지금 일단은 제의했다는 내용이고요.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 정부는 이날 북측의 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했다라는 코멘트고요. 그리고 오늘도 MLC가 좀 안 좋았는데 일단은 장중에는 대만 시장 마감 후 실시된 야게오 대만 업체죠. MLCC 업체. 아날리스트데이의 주요 내용은 뭐 MLCC 공급 부족이 완화된다는 루머는 사실무근. 근데 우리에게 공급 요청을 하고 있으나 우리가 공급 여력이 없어 계약을 못 해주는 고객 수가 늘고 있다. 근데 뭐 야게오 회장의 전처가 보유주분 8.3%를 매각했다네요. 이건 좀 그렇다. 그죠? 하여간 좋은 내용들 뿐인데 실제로 이제 마감 상태는 MLC 업체들이 좀 안 좋았어요. 그나마 아래 꼬리 나서 좀 사모컨에서 좀 플러스 나긴 했지만 그 풍화고가 중국 MLC 2위 아직 1위를 안 찾아봤네요. 1위가 어딘지 모르겠네. 찾아봐야 되는데 더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간 풍화고가 오늘 좀 살짝 플러스 나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로 마감했네요. 저점을 못 잡네요. 풍화고가가
하여간 그렇고요. 예, 레포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삼성그룹 시설투자 수혜주로 소재주 지속 추천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소재주 실적은 상저하고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데 장비주 실적은 상고 하저 하반기는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뭐 SK머티리얼즈, 하나머티리얼즈, 원익머티리얼즈, 원익 QNC, 원익 IPS를 추천을 했고요. 삼성전자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 별도로 SK머티리얼즈 30%, 하나는 직납은 3 내지 5%밖에 안 되지만 전체를 따지면 60%, 원익은 65%, 머티리얼즈, 원익 QNC는 직납 2에서 30%, 전체는 60%, 원익 IPS 5에서 60%. 이렇게 SK머티리얼즈는 오늘 좀 상승을 좀 한 것 같고요. 최선호도 1번이라서 그런가. 원익 IPS는 좀 제가 장중에 봤을 때는 마이너스였는데 예,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그 신영 리서치가 추천하는 반등 시리즈 2호에서 한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했고요. 주가 하락의 이유는 택배 사업이다. 근데 2번이라서 1번을 좀 찾아봤더니 서부 T&D였더라고요. 요즘 조금 주가가 좀 올라왔던 것 같은데 로비를 꽉 메운 지금 더위를 피해서 이쪽 운영하는 호텔로 가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전 잘 안 가봐서 안 가봐서. 자, 신작 출시일 확정 필요해서 컴투스 레포트가 있었고요. 주가 흐름이 참 안 좋네요. 이게 지금 결론은 신작지는 뭐 어차피 레포트들이 어떤 실적을 추정하고 레포트를 내면서 그 실적을 추정할 때 어떤 가정하에서 내죠. 근데 일단은 그 지금까지 냈던 레포트의 가정은 올해 말에 그 신작이 좀 출시될 거라는 가정하에 됐던 부분인데 그게 좀 미뤄지다 보니까 그 추정했던 매출을 각각 11월 내년 2분기로 변경한 영향으로 목표 주가는 올해 지금의 상태의 목표 주가는 21% 하향했다는 얘기고요. 하여간 신작 출시일이 확정이 필요하다네요. 오늘 제가 JS 코퍼레이션은 좀 레포트가 좀 잘 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굉장히 좋다. 올해 최대 변화 좋아질 것만 남은 지금이 매수적기. 그래서 생산기지 이전 효과미 바이오 확장의 주목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요. 이 지금 인건비 절감에서 중국에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는데 인건비가 중국 대비 절반 수준이라네요. 그래서 원가율 개선이 된다고. 얘네가 지금 매출 원가율이 좀 높은 기업인데 저런 부분에서 인건비나 지금 원가율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이익성은 좀 많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EPS가 주당 순이익이 1,161원인데 내년은 2,077원, 2020년은 2,883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작년과 비교해서는 매출액은 줄어들었죠. 근데 이익성이 이제 증가된다는 의미고요. 저게 지금 이전을 하면서 저런 부분들에서 실적이 좀 악화된 부분들이 있나 봐요. 공장 이전 및 주요 바이오 이탈로 실적이 악화. 국내 2위 핸드백 제조 업체고요. 이건 아까 위에 있던 코멘트를 투자 포인트를 이제 1번 동남아시아의 생산기지 이전 효과, 케이트 스페이드 재유입 및 신규 바이오 추가 기대. 저 기대가 실제로는 이행이 좀 돼야 되겠죠. 이 레포트가 실제로 저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하여간 그래서 수급을 잠깐 봤더니 이번 달 7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8월 9일 오늘 거는 좀 체결 안 됐고 이게 장중에 한 거라서 기관이 한 16만 주를 매수했고 개인은 8만 주 매도.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특히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들어왔네요. 수급별로 좀 따져보면 그렇고요. 잠깐 좀 볼까요? 예, JS 코퍼레이션이고요. 지금 1분기까지 실적 들어간 걸로 따지면 퍼가 22.8, PBR 1.3이고요. 일단 뭐 순영업은 시총 대비 30%, 당좌 비율도 251% 괜찮고요. 일단 뭐 투자 비용은 그러니까 에비타 빼기 투자 비용 분의 자기 자본. 이 투자 비용하고 영업이익 더하기 감가상각 했던 부분으로 나눴을 때
지금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비율을 보는 건데 10% 이상 되면 좀 좋다고 보는데요. 조금 10% 이하긴 하지만 뭐 괜찮고요. 괜찮아 보이고 지금 보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돼 있죠. 아마도 저기 아까 철수했다는 부분,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건지 그런 것 같고요. 영업 현금 흐름도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대신 영업 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나오죠. 원가율이 좀 크다 보니까 매출 원가율이 뭐 거의 72%, 70%대, 75%, 78, 78% 이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까지 실적을 잠깐 보면 EPS로 보시면 15년도부터 계속 좀 내려왔던 부분이고 이제는 바닥 잡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매출이나 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았었죠. 한동안. 그렇고요. 여기까지 하고 20분이 됐네. 2편에서 뵙겠습니다.